나의 꿈은 내가 되는 것이다. 달리의 그림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온갖 기이한 표현물들이 곳곳에 묘사되어 있고 흐물거리는 기하학적으로 변형된 사물들인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금기된 것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어질러진 달리의 사물들은 꿈에서처럼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금방 또 변할 것만 같은 모습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코스염과 번뜩이는 눈빛이 달리를 더욱 기이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달리는 20세기 초현실주의 거장으로 초현실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의미인데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표현한 예술사조입니다. 달리는 어떻게 해서 갖가지 기호와 상징으로 가득한 무의식 세계를 그리게 된 걸까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던 살바도르 달리는 18살에 스페인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시기에는 빛과 색채를 중요시하는 인상주의, 기계의 운동성을 중요시하는 미래주의, 대상을 여러 시선에서 관찰하는 입체주의, 여러 화풍을 접하며 자신의 그림에 적용하죠. 그러면서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달리의 장점이 더해져 자신만의 화법으로 여동생을 그린 조상화에 이러한 달리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24살의 나이에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서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이들은 프로이트 학문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무의식 세계를 해방시키며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죠. 이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에서 발전한 사조입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과학과 이성이 만든 사고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식 아래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해서 이성이 아닌 비이성적인 상상의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표현하는데 달리는 사물을 엉뚱한 장소에 놓거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서 익숙한 사물을 낯설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달리는 자신의 꿈 같은 환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현실인 듯 아닌 환상적인 초현실을 표현해냅니다. 주로 기괴하고 왜곡된 비현실적인 꿈속 장면을 묘사하면서 깨어있는 동안에도 꿈속을 지속시켜주는 정신을 객관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했어요. 이러한 생각은 달리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 기억의 지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녹아내리는 시계는 태양 아래에서 녹아내리는 치즈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실제로 녹는 치즈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일을 할 때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녹아내리는 시계를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꿈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시계 위에 개미떼가 보입니다. 어린 시절 벌레를 무서워하는 달리는 개미를 등장시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그림 속에 담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한 놀이의 작품은 화면 한가운데 여자의 얼굴을 형상하고 있는 커다란 조각사의 입에 붙어있는 메뚜기가 눈에 띕니다. 메뚜기는 개미처럼 평생 달리에게 붙어다니던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어린 시절 메뚜기만 보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달리를 골려주기 위해 친척 아이가 메뚜기를 달리 목에 짓이겨 놓은 적이 있었는데 짓이겨진 메뚜기의 감촉과 축축함 때문에 달리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메뚜기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연상되는 모든 것을 싫어했죠. 축축한 느낌, 생선 비닐, 흐물거리는 달걀. 그가 다분히 예민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처에 메뚜기가 뛰어다닌다는 창란에 사로잡혀 학교에서조차 툭하면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럼 달리는 왜 이런 공포를 느꼈던 걸까요? 유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공포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이는 원인이 있었는데 달리는 아버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이와 어머니와의 지나친 밀착관계는 아이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며 어린아이의 응석에 늘 반응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정신세계에 심각한 외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달리가 태어나기 전 형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달리가 형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렇게 달리는 엄마에게 살아 돌아온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달리의 성장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형의 분신이 되어 심한 어리광쟁이였어요. 그는 8살 때까지도 하녀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대소변을 해결했습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은 배설행위에서 느껴지는 쾌락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자신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에 대해 더러운 것이므로 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 판단을 내재화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어린아이를 아무런 제재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사회체계로 진입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식과 육체의 균열 상태에서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달리는 7살이 될 무렵 근처 공립학교에 입학했지만 규율을 잘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일 말썽을 일으키고 잦은 병치레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역시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달리는 일평생 아버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다 퇴학을 2번이나 당한 걸로 모자라 마드리드에 있는 미술학교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그린 데생을 일부러 없애버리는 못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달리 이런 행동이 아버지를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윌리엄 텔 수수께끼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특징들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그림 속 레니는 마치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고 길게 늘어난 엉덩이에는 배설물 같기도 하고 설덩이 같기도 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달리는 기괴한 변형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모욕과 두려움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피아노 위에 여섯 유령처럼 나타난 레닌상은 유년기에 도처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의 환상을 떠올린 만큼 그에게 강박적인 존재였습니다. 달리의 의식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온전히 아버지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죠. 달리는 형의 이름을 물려줄 만큼 형의 대체물로서 자신을 사랑한 부모, 그렇기에 형에 대한 끝없는 질투심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달리의 공포는 아버지, 형, 어머니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달리의 그림은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다른 이미지를 교차시켜 외면과 다른 내면 세계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눈을 감은 여인은 달리의 아내 갈라입니다. 그녀는 달리의 그림의 모델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갈라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때로는 여신의 모습으로 달리의 그림에 자주 등장합니다. 달리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녀를 만났을 때는 히스테리성 발작 증세가 보였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나 갈라는 그를 돌봐주었고 덕분에 훗날 달리는 그녀가 자신의 광기를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가운데 코믹한 콧수염에 달리는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 공간을 가르는 물줄기가 뿌려지고 끝에서는 고양이 3마리가 허공을 향해 떠 있습니다. 사진 왼쪽 구석에는 고정된 것인지 떠 있는 것인지 모를 검은색 의자도 보입니다. 1948년에 발표된 세계적인 사진작가 필립 힐스만의 작품 달리 원자론입니다. 이 사진은 합성일까요? 필립 힐스만은 유명 잡지 라이프 표지에 101번 찍은 사진작가입니다. 작가는 인물의 얼굴 표정에서 감춰진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심리적 초상을 촬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이 점프할 때 보이는 표정과 자세에서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나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유명인의 다양한 점프샷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이젤의 그림은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원자의 레다입니다. 달리가 그린 원자의 레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808년 과학자 돌턴이 제기했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는 1900년대에 이르러 빠르게 발전합니다. 원자 내부에는 전자와 원자핵이 있으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원자핵을 조작하면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대립하던 미국과 러시아를 자극했고 원자폭탄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낳았다. 당시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등 천재 과학자와 교류하던 살바도르 달리와 필립 힐스만도 이 같은 영향을 깊이 받았다. 핵물리학의 영향을 받은 달리는 원자의 내부를 상상해 모든 사물을 떠있는 레다를 그렸다. 그림 속 사물들은 마치 원자핵을 연상시키는 레다를 중심으로 공중에서 돌고 있다. 신화 속 스파르타 여왕 레다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의 유혹에 넘어가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둘을 쌍둥이를 낳았다. 이는 무거운 원자핵에 거의 비슷한 질량을 갖는 두세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되는 원자핵 분열을 의미한다. 이 그림의 독특한 표현에 주목한 필립 힐스만은 이를 사진에도 재현해보고자 했다.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1940년대였다. 달리가 점프하면서 동시에 필립 힐스만의 2명의 조수는 3마리의 고양이를 허공에 던졌다. 또 1명의 조수는 물을 뿌렸고 필립 힐스만의 아내는 카메라 앞에서 의자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한다. 이 사진은 5시간 동안 반복해서 촬영한 달리의 원자론이다. 달리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친다. 달리를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이 작품은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추파춥스 로고입니다. 사탕가게 추파춥스 창업자와 식사를 하던 중 냅킨 위에 로고를 그려주었고 이 로고 덕분인지 그때부터 추파춥스는 세계적인 사탕 회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에서 커다란 눈이 나오는 꿈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영화 안달루시아에게는 초현실주의적 미적 가치를 담은 영화로 평가받아 아방가르드 영화의 첫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입술 모양의 쇼파, 가재가 달린 전화기 등 특이한 작품을 만들었고 향수, 보석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수많은 작가에게 영감이 되어 현재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사물을 보지 않고 사물이 무엇으로 변할 수 있을지 상상하곤 있는데 신문을 봐도 남들처럼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닌 사진 보듯이 보고 상상을 통해 내용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의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에서 깨어나 우리가 꾼 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듯이요. 초현실주의는 잠재의식을 활용한 환상 같은 세계이니까요. 꿈을 꾸듯 현실을 살았던 달리는 우리에게 좀 더 자유롭게 상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상했던 환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며 환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현실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도 함께 작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작가와 함께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좋은 작가 소식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